자, 142쪽에 지역권인데 용익물권 중에서는 뭐 양도 제일 작은 편이고 내용도 어렵지 않은 편인데 자, 291조를 보세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우리가 기초개념 볼 때 봤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역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자고 을이 이 땅의 소유자인데 뭐 갑의 토지가 지금 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회도로는 있어요. 삥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려니까 힘들다. 그러면 가장 편리한 건 뭐냐면 을의 땅을 통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죠. 그래서 갑이 내 땅의 상황이 이러니까 당신 땅을 좀 이용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계약하고 등기하는 것을 지역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권은 이제 통행지역권이죠. 근데 제목이 지역권이잖아요. 무엇의 편익에 한다고 했죠? 사람의 편익이에요? 토지 편익? 토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땅, 이 역자가 이제 편익이다라는 말이었고요. 그럼 비교되는 건 인여권이라는 문제, 사람의 편익을 위한 권리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갑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었어요. 도자기 공인데 도자기를 구우려니까 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을의 땅에서 이 토사를 채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흙을 채취하기로 계약을 했다. 자, 지역권 설정 계약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이건 갑의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뭐의 편익이에요? 자기 개인의 편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여권인데 우리 민법엔 인여권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편익을 요구하는 땅.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라고 해서 요역지, 그죠?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다. 그럼 이 땅은 편익을 승낙하는 땅이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승역지라고 했죠. 그럼 결론은 지역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역지.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권이라는 건 요역지가 없으면 설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승역지는요, 편익을 제공해 주는 땅인데 이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 전부를 빌려줘야 될까요? 일부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승역지는 한 필 토지 일부에도 설정이 돼요. 그런데 요역지는요,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 전체를 위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에 간단한 거지만 자주 내요. 뭐 요역지는 한 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려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상관없는 건 요역지가 아니라 승역지, 승역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는 땅은 어느 땅에 설정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갑의 땅이에요, 을의 땅이에요? 당연히 승역지죠. 얘는 지금 지역권을 취득한 지역권자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자잖아요. 그러면 지역권은 이 설정자의 땅을 제한하는 거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을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게 이제 내용이고 뭐 구체적인 등기 사항은 등기법에서 보실 내용인데 지금 개념 확인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억해 보세요. 지역권의 성질의 기억.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것은 용도의 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보는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이고요. 또는 내 땅에 물이 필요해서 물을 끌어쓰기로 계약하면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앞에 경치를 중시 여기면 앞에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관망지역권, 조망지역권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 있어요. 내용엔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비배타적 공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갑은 을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해요. 필요할 때만 다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승역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수반하지 않아요. 그럼 평소에는 이 땅 누가 쓸까요? 설정자가 쓰겠죠. 그래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성격이에요? 공용적 성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승역지를 A라는 사람이 침탈을 합니다. 얘가 이걸 침탈했다면 야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반환 청구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지역권자가 아닌 설정자가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없다. 왜 안 된다고 했어요?
원래 반환 청구하려면 원래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가져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지역권하고 또 점유 안 하는 거.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92조. 자, 부종성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1번에 1항에 보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역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요역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역지에 부종하고요. 그리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자기 땅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 만약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이 땅의 소유권에만 미칠까요? 지역권에도 미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예를 들어 B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이 경락인 B는 토지 소유권만 가져갈까요? 지역권도 가져야 돼요. 지역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조문 보세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넘어가면 따라가고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 요역지에 저당권 설정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요역지 소유권 말고 그 지역권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따르고요. 자, 2항.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반드시 지역권은 뭐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역지와 분리양도 될 수 없다. 자, 갑이 요역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의 소유권을 예를 들어 병한테 팝니다. 매매를 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될 텐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요역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권이 이 병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병은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법률 행위로 인한 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권이 넘어가는 건 법률 행위로 넘어가요?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요? 법률 규정. 지금 조문에 나왔죠?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라고 법률에 규정을 둡니다. 물론 이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매계약했으니까 법률행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갑이 지역권만 얘한테 분리양도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절대로 있을 수 없냐면 얘만 분리양도가 되면 이 병은 뭐만 갖는 거예요? 지역권만, 뭐 없이. 요역이 없이. 그런 지역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라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게 2항의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3번에 대가와 존속기간인데 별도 규정이 없어요. 역시 영구무한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것만 확인하시고 둘째 줄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가운데 판례는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의 취득인데 일반적 취득 사유 계약하고 등기합니다. 니은 조심하셔야 돼요. 요역지는 한 필토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간단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45조가 뭐였냐면 취득시효 규정이에요. 점유취득시효 1항,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 이런 거지. 판례 제목 보세요.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요건 요역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할 것.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지금 지역권은요, 모든 지역권을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요것만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표현돼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땅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고 해요. 통행 지역권을. 근데 갑이 평소에 이게 다니면 을이 너 뭔데 다녀 이렇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낮에는 집에 있는 거예요. 밤에 이 집에 불 꺼지는 거 보면 나와요. 그래서 밤새 새벽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을이 깨어나면 쏙 들어가요. 다음 날도 을이 자러 들어가면 왔다 갔다 자면 쏙 깨고 이 짓을 20년 했어요. 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계속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걸 계속되고 표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통로가 개설되면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통로 개설을 하는데 이건 누가 개설해야 된다고 되냐면 얘가 요역지 소유자가 직접 개설해야 되고요. 제3자가 개설해 준 건 안 돼요.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갑은 이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여서는 안 됩니다. 이걸 불법 점유하는 사람이 통로 개설했다고 해서 시효 취득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러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요건이 두 개. 통로를 직접 개설하고 그리고 무슨 점유해야 돼요? 적법 점유. 불법 점유는 안 되니까 적법 점유를 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에 소멸 사유 나오죠.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뭐 기간 만료 포기 등등 있는데 마지막 뒷줄에 뭐라고 되냐면 둘째 줄에 승역지 소유자의 위기 등으로 소멸한다. 위기란 말이 나왔어요. 자, 위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 의무를 이행하기 됐다 귀찮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통행 지역권으로 쓰이는 이 땅을 잘라서 갑에게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요걸 잘라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기라고 불러요. 위기.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다른 데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지역권에서만 나오는 말인데 그럼 위기를 하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갑의 땅이죠. 그러면 얘가 을의 땅을 다니다가 이 땅이 자기 땅이 됐으니까 지역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어떤 사유로 소멸한다고 했냐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지역권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위기는 지역권자가 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설정자가 지역권자에게 주는 게 위기예요. 이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뭐라고 출제했냐면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오해 있어요? 틀려요. 위기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냐면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줘버리는 게 위기예요. 지역권은 여기까지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을 보죠. 303조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반드시 뭘 줘야 되냐면 전세금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자, 사용 수익한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권 성질이에요. 사용하는 거지. 자, 그 다음 후단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후단에 나오는 건 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용익물권의 성질이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질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독특하게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 거예요. 자, 2항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해서 농경지는 전세권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한 거지.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이제 우선변제권이라는 용어를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받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우선변제권인데 그럼 경매시에 누구보다 빨리 받아가는 게 우선변제권일까요?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더 빨리 받아가고 선순위보다는 늦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채권자보다는 당연히 빠른 거고
그게 우선 변제권이지 제일 먼저 받아가는 게 우선 변제권이 아니죠. 어떤 부동산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후순위로 B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 2월 1일 날 등기했고요. 이 전세권이 5월 1일 날 등기가 됐다. 자, 경매가 실행되면 1순위로 누가 배당받아가요? A. 2순위로 B라고 했죠. B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이것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고 해서 얘가 먼저 받아가니까 얘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란 후순위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보다는 더 빠르고 선순위보다는 어때요? 느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있는데 얘들은 차용증만 받아둔 채권자다. 우리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일반 채권자라고 불렀죠. 일반 채권자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4월 1일, 얘는 4월 15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자, 1순위로 누가 배당돼요? A. 그 다음에 B죠. 그럼 누구보다 빨라요? 일반 채권자보다는 날짜랑 상관없이 더 빨리 받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C가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누구보단 빨라요? 죄송합니다. C보단 빠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론은 그거예요. A만 우선 변제권자가 아닌 거였죠. 얘들 다 우선. C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보다 빨리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란 1등으로 받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빠르고 그리고 시기와 상관없이 누구보다 빠른 거예요. 일반 채권자보다 빠른데 누구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가. 다시 한번 보세요. 둘째 줄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니까 저기 나오는 C 같은 사람, 후순위 담보권자, 그리고 기타 채권자. 기타 채권자라는 건 기타 일반 채권자예요. 그럼 일반 채권자는 후순위란 말이 나올 필요도 없죠. 그렇죠.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우선 변제권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밑에 성질 나오죠. 목적물은 토지 건물 다 된다고 했고 농경지는 안 되고 오른쪽에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담보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은 용익물권이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B번에 보시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 4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이게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인데 공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의 공통성은 당연히 저당권 편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전세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여기서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대위성이에요. 4가지 성질. 부종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운명을 함께 하는데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당권이 담보물권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럼 담보물권을 설정했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도 없는데 저당 잡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변제합니다. 채권이 소멸하죠. 저당권만 남아요. 저당권도 소멸돼요. 저당권도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당권 등기 말소시라는 거예요? 변제시라는 거예요? 변제하는 순간 등기가 남아있어도 이 저당권은 소멸해요. 이거 무효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종성. 그러니까 이 갑은 1억 원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을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럼 갑이 병한테 이 채권을 넘깁니다.
자, 채권 양도가 발생하면 채권만 넘어갈까요? 저당권도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수반성이에요. 같이 따라다닌다. 수반성.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앞에 부자, 뒤에 숫자 따가지고 그 부수성이란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하고 함께 이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변제기가 돼서 9천만 원만 변제해요. 9천만 원만. 아직 1,000만 원을 덜 갚았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목적 부동산 10분의 1에만 잔존할까요? 전부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행사합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완전한 변제가 없으면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대로 행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덜 갚았다고 10분의 1만 경매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다 같이 전부 다 권리가 행사된다.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앞에 세 개는 뭐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요 물상대위 개념. 물상대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채권이 있고요.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을이 돈을 안 갚으면 갑은 이 건물을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실행해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수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자, 이 부동산이 수용되면 이 저당권은 남을까요?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요. 수용하면 이거 승계 취득으로 볼까요? 원시 취득으로 볼까요? 원시 취득이에요. 얘랑 무슨 계약을 해서 이렇게 뭐 권리를 이전받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처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용이 되면. 그럼 원시로 취득하면 예전에 달려있던 권리를 다 떠안아야 될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다 소멸시킬까요? 다 소멸시켜요. 만약에 승계 취득이면 없어져요? 따라와야 돼요? 승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제한 물권은 그대로 소멸돼요. 와, 그러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으려고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수용되면서 얘 저당권이 날아갔어요. 그럼 얘는 경매 실행해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렇죠. 이게 수용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뭐가 지급이 돼요? 수용보상금이에요. 그럼 이 수용보상금이란 저당권의 가치가 감소, 멸실되면서 새롭게 발생한 변형물이에요. 변형물. 그러면 여기 토지 경매에서 우선 변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 보상금을 통해서라도 우선 변제를 받게 해줘야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물상대위라고 해요. 물상대위.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건 다른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하여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건물에 저당을 잡아놨는데 그 건물이 완전 소실됐어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럼 불타서 없어지면 제 저당권 남아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은 물건이 없는데 물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화재보험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이 나와요. 그러면 저당물 대신에 변형물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물상도예요. 물상도예요. 근데 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뭘 해야 한다고 하냐면 압류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왜 압류를 해야 되냐면 이 을의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을 위해서 압류를 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이 을이요, 이 건물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른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해요. 그럼 저당권자는 일반 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가 있어요. 제 아파트에다가 은행에 저당을 잡혔어요. 근데 저는 그 아파트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상가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도 있고요. 예금도 있고요. 토지도 있어요.
얘만 들어도 좋네, 그죠? 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못 갚은 상황에서 이 저당권자가 그 저당물 말고 다른 재산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저당권이 설정된 대로부터만 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보상금을 을이 받아가 버립니다. 받아가 버리면 일반 재산과 분리되어 섞여버려요. 섞여버려요. 그래서 일반 재산에 섞이기 전에 뭘 해두라는 거예요. 압류해서 일반 재산과 분리 특정을 시켜야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일반 재산하고 분리만 되면 되니까 꼭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얘랑 분리되면 얘는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질문, 압류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한다. OX요? 틀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압류해도 분리되었으니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상대위를 인정해주는 개념 전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자가 원래 여기로부터 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겠죠. 만약에 얘가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물상대위가 인정돼야 한대요. 될 리가 없죠. 원래 얘가 우선 변제를 못 받는데 다른 데 따라간다고 우선 변제를 해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게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지만 얘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럼 뭐도 없다는 거예요. 물상대위성도 없다는 거예요. 물상대위도 없다. 그래서 이 물상대위라는 개념은 언제 인정하는 거냐면 우선 변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드셨어요? 그래서 물상대위란 담보권의 가치가 감소 멸실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변형물이 있으면 그 변형물 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당권이 감소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만약에 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팔리면 저당권 없어져요? 남아 있어요? 남아 있죠. 그럼 뭐 매매대금에 물상대위 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 있으면 실행하면 되니까. 그게 물상대위 개념이에요.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럼 전세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익물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고 했어요. 저당권은 사용하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담보물권의 성질이라면 이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라면 반드시 운명을 함께 해야 할 뭐가 있어야만 해요.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 채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세금 채권이 소멸되면 전세권만 남을까요? 함께 소멸될까요? 함께 소멸돼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종성이라고 했어요. 자,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전세금만 가요? 전세권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불렀고요. 자, 전세금이 1억이에요. 근데 설정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9천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을의 전세권은 10분의 1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전부 행사요? 전부 행사. 이런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을의 잘못 없이 이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근데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을은 이 보험금을 압류하여 이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해?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이 전부 다 누구한테도 인정되냐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도중에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겠느냐? 확정 분리라는 건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판례야.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데 병한테 전세권은 내가 가질 테니 너는 전세금 채권만 가져라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존속 기간 중에 분리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조건부 양도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거냐면 전세권이 소멸되면, 이게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이제 뭐만 남을까요? 이건 남잖아요. 그죠? 그럼 전세권이 만료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가능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채권이 넘어가는 건 기간 중에 넘어가요?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끝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양도하는 건 기간 중에도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에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한다는 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판례 박스 있잖아요. 줄거진 거 좀 볼게요. 일단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이다. 필수 요소고. 자, 밑에 줄거진 거.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분리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기간 중에 전세금만 확정 분리하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권이 만료되고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걸 조건부로만 양도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필수 요소 전세금의 지급이에요. 쉬운 건데 그 시험에 가끔 나왔던 게 가운데 첫째 줄 가운데 146쪽의 첫째 줄 가운데 다만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전세금이 1억이면 전세금을 직접 주잖아요. 그게 현실 인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원래 1억 원 받을 돈이 있어요. 건물주한테 1억 원 받을 돈이 있으면 그 1억 원의 채권을 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로 줄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니은 목적물의 인도는 괄호에 뭐라고 됐어요? 요소가 아님.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설정 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뭐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해요. 등기. 전세권 계약과 등기, 전세금 주면 되지 당장 인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나와요. 조문 보세요.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자, 아까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이었어요? 최단기 제한이었어요? 최단기. 아무리 짧아도 30년, 15년, 5년 이상 하라죠? 근데 이건 최장기 제한이에요. 몇 년을 넘으면 안 돼요. 10년을 넘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조문이에요. 헌법재판소 가면 바로 위헌 나올 거예요. 재작년에 임차권 최장기간 20년 제한이 위헌 판결로 없어졌어요. 남이사 1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뭔 상관이 그죠? 근데 아직까지 임차권은 없어졌는데 전세권은 아직 남아있어요.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거고요. 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럼 2항은 최장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1년은 해야 돼요. 조심하실 점은 2항의 첫 단어가 뭡니까? 2항의 첫 단어가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최단기 1년 제한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그럼 토지 전세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토지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존속기간을 6개월로 약정했어요. 토지 전세권을 6개월로 약정하면 1년으로 연장된다. OX예요. 틀려요. 그렇게 되는 건 뭐만? 건물만.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10년을 넘으면 안 돼요. 그건 최장기는 똑같은데 최단기는 건물에만 적용되고요. 3항 뭐 갱신할 수 있다. 4항 보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읽기도 힘들어요. 길게 나와 있죠. 수험상 중요한 건
전 전세권과 동일한 뭘로 봐요? 조건, 동일한 조건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에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오른쪽에 보세요.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자, 통고하면 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소멸하냐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그리고 등기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뭘 줘야 된다고요? 전세금. 이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약정 기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기간이 만료되는데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요 기간 사이에 이 소유자가 나 연장 못 해준다, 나 조건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전세권은 여기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갱신된다는 것은 둘이 계약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312조 4항이 정한 거예요. 이런 갱신을 뭐라고 하냐면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약정갱신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냥 자동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갱신되면 이 전세권은 어떤 모습이냐면 종전의 전세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봐요. 근데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동일한 기간은 그럼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 결과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멸을 통과하면 얼마가 지나면 소멸한다고요? 6개월. 그럼 설정자가 끝냅시다라고 통과하면 이게 도달되고 6개월 있다가 소멸하고요. 전세권자도 할 수 있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역시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대등하게 서로 6개월이에요. 서로 6개월. 여기 임대차 가면 임대냐면 6개월, 임차이냐면 1개월로 단축이 돼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서로 대등하게. 이게 뭐예요? 법정갱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사항의 첫 단어가 뭐예요? 사항의 첫 단어가 312조 사항의 첫 단어가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이 법정갱신도 어디에만 적용돼요? 건물. 그러면 건물에만 적용되는 게 두 개 나왔네요. 법정갱신하고 좀 전에 뭐 있었어요? 최단기간 1년. 최단기간 1년하고 2항이잖아요. 2항의 최단기간 1년하고 4항의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냐면 건물에만 적용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이건 지금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우리 흔히 보는 것은 주택임대차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도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다. 주택을 임대차 해줬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이 기간 사이에 나 끝내야 돼, 연장 못 해줘 이런 말을 안 하고 요 1개월을 넘긴 거예요. 6월 1월 사이를 끝내면 이 임차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돼요, 갱신돼요? 갱신돼요. 역시 법정갱신이에요. 이건 어디 규정한다고요?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일반 임대차에서는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전 임차권과 종전 임차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거고요.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물론 이제 요거 따라 이렇게 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 얼마나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2년. 주택은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보는 것이지 이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해지 통지하면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냐면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법정갱신되면 임대인은 끝냅시다라고 해지할 수 없고요. 주택은 몇 년을 보장해줘야 되냐면 2년, 상가는 1년이고 그러면 임차인은 끝내자고 할 수 있죠. 도달되고 몇 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이 임차인인데 우리 집주인이 끝나가는데 6월부터 1월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만료되는 게 아니라 법정갱신 돼요. 그럼 다시 몇 년 살 수 있는 거예요. 2년. 근데 집주인이 법정갱신 됐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이 임차인 미안한데 우리 동생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온대. 그러니까 내 이사비는 줄게. 나가줘 이럽니다. 그럼 나가야 돼요? 더 살 수 있어요? 저 더 살래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는? 2년까지는. 그게 강행 규정이겠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법정갱신이 됐는데 제가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집주인 아저씨 저 지방으로 발령 났어요. 저 내려가야 되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저 그만 갈게요. 라고 하면 임대인이 안 돼. 2년 더 살아. 할 수 있어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렇죠? 얼마 있다가. 임대인도 집에 돈 쌓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3개월이에요. 3개월 대임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 역시 주택임차인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임차인 주택. 근데 이건 지금 얘랑 섞어서 보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우리 뭐 하면서 본 거예요? 전세권에서. 물권이니까 서로 대등하게 소멸 통과하고 서로 똑같이 6개월인 거고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얘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7조 전세권의 효력인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건 뭐 간단한 거예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가요. 건물주가 바뀌었대요. 그럼 건물주가 바뀌면 종전 소유자가 책임져요?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져요? 새로운 소유자가. 그래서 그 1번의 끝에 셋째 줄에 예를 들어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목적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전세권자 을은 자,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병에게만.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갑,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밑에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수선 유지무가 나오는데 309조를 보세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자, 전세권에서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유지 비용은 누가 알아서 부담하라고? 전세권자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비는 유지비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여기 임대차 가면 임차인은요. 목적물을 자기가 직접 지배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수선 유지무가 임차인에게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있을까요? 임대인한테 있어요. 수선 유지무가.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건 수선 유지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니까. 임대인에게.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알아서 비용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유익비 청구는 가능하더라도 무슨 청구는 안 된다고요? 필요비 청구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디귿에 자, 담보물권자니까 경매권이 있어요. 경매 청구권과 그리고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306조를 보세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지상권 얘기할 때는 지상권은 양도 금지시키면 돼야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무효라 그랬어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설정 행위로 금지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전세권은 양도할 때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전세권은 양도할 때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마음대로 돼요?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양도성이 있어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근데 설정하면서 소유자랑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했다면 양도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지상권은 양도하지 않기로 특약을 해도 지상권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그래서 아까 지상권이 넘버 2라 그런 거죠. 가장 강력한 권리고 물권 제한 물권 중에서. 그래서 전세권은 설정으로 금지 특약이 가능하다는 점 항상 지상권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307조. 이제 전세권의 양도인데 전세권의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전세권을 처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세권의 처분은 양도가 있고요. 전전세가 있어요. 전전세. 물론 하나 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 일단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권의 양도라는 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요. 전세권자가 병에게 이 전세권을 팔았다.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을 양도했다면 이 을은 계속 전세권자로서 남아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팔았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탈하고 그러면 이 전세권을 양도한 양수인 병은 전세권자로서 권리주장이나 의무이행을 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갑에게 하는 거예요. 갑에. 얘는 빠져나갔으니까. 그게 양도예요. 조문 다시 보세요. 전세권 양수인은 그림으로 보면 누구예요? 이 그림은 양수인은 병이 양수한 사람이니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설정자는 누구예요? 소유자, 갑이죠.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권과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를 똑같이 얘한테 갖는 거예요. 그게 양도고요. 근데 전전세는 전전세가 되었다. 전전세라는 건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전세 주는 게 전전세죠. 그러면 전전세가 되면 이 전세권자는 여기서 빠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전전세라는 건 전세권이 없으면 존속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권리 의무 관계가 설정자 갑하고 생길까요? 을하고 생길까요? 을하고 생기는 거예요. 을에게 권리 의무.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끝나고 나갈 때 전전세금 누구한테 빼달라고 해야 돼요? 을에게 달라고 해야지 갑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전세예요. 그러면 이 전전세라는 것은요, 당연히 어디에 구속될 수밖에 없냐면 전세권에 구속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전세권의 기간이 5년인데 전전세 기간이 6년이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권자가 이 건물 중에서 3계층을 쓰기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전세권자가 4계층을 쓰는 전전세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당연히 전전세도 소멸되는 거였죠. 그게 전전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얘는 단순한 채권자예요? 얘도 담보물권자예요? 얘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전세권하고 전전세권 둘 다 전세권이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담보물권자예요? 아니에요? 얘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 전전세권자 병은 이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전전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안 준다고 전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해버리면 누가 어이가 없을까요? 내 건물인데 얘가 지 마음대로 전전세하고 이거 전전세할 때 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물건이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돈 안 줘서 내 건물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전전세권자 경매가 실행되려면 원전세권도 기간이 만료되고 갑도을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때만 경매가 돼요. 그래야지 누가 피해를 안 보니까 갑이. 그럼 만약에 지문에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즉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OX. 틀려요. 최소한 뭐가 끝나야 돼? 원전세가 만료되어야 경매할 수 있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나오는데 소멸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